Happy 토요일 저녁 birthday, Mom. We 민수는 love 꽃다발을 you. 들고 처가댁 Oh, 문 앞에 thank you, my 섰습니다. dears. They're 장모님의 생신이라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문이 열리자 아내 소연의 미소가 어색하게 번졌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민수는 애써 모른 척하고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밝게 건넨 인사에 장모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이 놓여 있었고 친척들이 둘러앉아 웃음 섞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곧 불편한 정적에 묻혔습니다. 장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일은 좀 어때요? 소연 말로는 많이 힘들다던데. 그 말에 소연은 곁눈질로 민수를 흘겨보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조금 바쁘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참지 못했습니다. 버티고 있다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바쁜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주변의 시선이 둘에게 쏠렸습니다. 민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은 집에서만 있었지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이었죠. 그는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보세요. 이 사람은 늘 자기만 힘들대요. 나한테 고마운 줄도 몰라요. 장모는 말없이 식은 찌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의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그만 좀 해. 그리고 민수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순간 식탁 위의 수저들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깊게 숨을 내쉬었죠. 장모는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구들 중 몇몇은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아이들은 겁먹은 얼굴로 어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메아리쳤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에 남은 통증보다 마음속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이게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뺨 한 대가 결혼의 균열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수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오래 남은 것은 마음속의 상처였죠.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은 부부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보며 커피를 마셨고 민수는 조용히 밥을 삼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출근길에 조심히 다녀와요. 라는 말이라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발자국 소리조차 무겁게 들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수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 동료가 말을 걸어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죠. 그날의 굴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문을 열면 항상 같은 냄새, 같은 정적, 그리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침묵이 둘 사이에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민수가 자신에게 미안해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 태도에 소연은 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친정과 전화로 하소연을 했고 장모는 늘 같은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 사람
원래 좀 답답한 사람이잖니. 내가 이해해야지. 그러나 그 말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결국 소연은 생활비 문제로 또 한 번 민수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돈이 왜 이렇게 빠듯한 거야? 엄마 도와드릴 돈도 없잖아.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가정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에요. 다른 데로 보내면 안 되죠.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또다시 싸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자존심이 상한 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조용히 문서를 열었죠. 결혼 후 소연이 관리해 온 가계부를 정리하며 지출 내역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이상하게 맞지 않는 숫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는 민수가 모르는 송금 기록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지?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은행에 들러 계좌 내역을 자세히 조회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소연의 친정으로 송금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도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소연이 왜 그토록 돈 문제에 민감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조용히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죠. 그날 이후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겠다. 민수는 주말마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소연은 그가 회사 일이나 친구 모임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인 지훈을 찾아가고 있었죠. 사무실 책상 위에는 증거 자료가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통장 사본, 송금 내역, 녹취록, 문자 캡처까지 모두 소연의 거짓과 횡령을 입증할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지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철저히 변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늦게 들어왔고 대화 대신 냉정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소연은 그런 남편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소연은 알지 못했죠. 며칠 뒤 민수는 회사에서 법률문서 봉투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훈이 보낸 이혼 준비 서류 초안이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자 그는 조용히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믿음과 사랑이 함께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민수의 가방에서 낯선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찍힌 서류였죠.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건 이혼 준비라도 하는 거야?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설마 나를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소연은 일부러 장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요즘 민수가 이상해요. 혹시 나 몰래 무슨 일 하는 것 같아요. 장모는 못마땅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생일날 그 일 기억나지? 남자 자존심은 그런 식으로 건드리면 안 돼.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만든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준비를 끝내고 있었고 감정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묵묵히 일을 처리하며 틈틈이 변호사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소연이 눈치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죠.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결혼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조용히 봉투 속에 넣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추억이 아니라 증거야. 그의 표정엔 슬픔 대신 단호함이 자리했습니다. 그렇게 진실의 문이 열릴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 속의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증거 목록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죠. 오늘은 그 모든 것을 현실로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며 민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소연은 민수가 나간 뒤에야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법률 대리인 김지훈 변호사.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열자마자 이혼 청구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감히 나한테 이혼을 청구해? 그날 오후 소연은 곧장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나버리겠대요. 이혼 소송을 냈어요. 장모는 놀란 듯 숨을 들이켰지만 곧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진정해.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준비했을 거야. 내가 먼저 무너져선 안 돼. 그러나 소연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처받은 그녀는 오히려 민수를 찾아가 결판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퇴근길 민수가 사무실을 나서려던 그때였습니다. 건물 앞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소연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눈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췄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이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나랑 끝내자는 거야? 민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소연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섞여 울음처럼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식은 듯 했습니다. 비가 두 사람 사이로 흘러내렸고 그 거리는 다시는 좁혀질 수 없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식 접수하세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후회하지 않겠지? 민수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한편 소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에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이혼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럴 리 없어 내가 졌다는 건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정적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제 현실이 되었고 둘 사이에 마지막 끈마저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결심은 완전했고 소연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정법원 복도는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 지훈 옆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소연과 장모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평소 화려하던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장모의 표정엔 억눌린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혼 재판의 첫날, 그동안의 감정과 비밀이 마침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측 변호사는 침착하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친정으로 송금하였고 그 금액은 총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건 엄마 병원비였어요.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차분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는 당황한 듯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아무 말하지 마. 그러나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요. 다 제가 감당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추가 증거로 제출된 통장 사본을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이 통장은 피고 명의가 아니라 원고 명의로 되어 있군요. 재산 대부분이 원고 쪽에 있네요. 그 말에 장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초 소연의 허영심을 염려한 그는 재산 대부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소연이 알게 된 것이었죠. 소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게 당신 명의였다고?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저버린 순간부터 이건 예고된 결과였어요. 재판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혼을 인용하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대부분을 민수에게 인정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소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장모가 팔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힘없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나 끝났어.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민수는 법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비가 막 그친 거리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씩 흩어지는 느낌이었죠. 지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내 인생을 위해 살 겁니다. 뒤늦게 법정문을 나선 소연은 멀리 걸어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돌아와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이미 한참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장모는 소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결과야. 내가 뺨을 때린 그날 이미 모든 게 정해졌던 거야.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이혼 판결문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에 떨어졌고 글자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정리하고 자신이 오래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리세사리 SET. 낡은 벽돌 건물의 1층에 자리한 그곳은 커피향과 함께 고요한 평화를 품고 있었습니다. 출근길마다 무겁던 발걸음이 이제는 가벼웠습니다. 매일 직접 원두를 볶으며 그는 묵은 상처 대신 새로운 삶을 갈아 넣듯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민수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문이 열리며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소연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헬쑥했고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잘 됐네. 그 말에는 후회와 자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민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래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볶은 원두로 내린 커피예요. 마지막으로 대접할게요. 소연은 조용히 컵을 들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네. 예전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그녀의 말이 끝나자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수는 속삭였습니다. 사람을 개로 만들면 언젠가 그 개가 문다고 했죠. 하지만 그 말은 소연이 아닌 과거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카페 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빈 컵을 치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증거였죠.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민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한 오전, 민수는 카페 앞 화단에 새로 심은 라벤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랏빛 꽃잎에서 은은한 향이 퍼지며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손님 몇 명이 커피를 들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에 카페는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민수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해주는 안식처가 되었죠.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나?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카페를 찾아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아 담담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힘들다고 매일 하소연하더니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가게 문 앞으로 한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런 관계가 진짜 부부겠지. 그의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안 찾아왔지? 민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서로에게 최선이었죠. 목소리엔 후회가 아닌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됐다. 넌 이제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야. 지훈이 떠난 뒤 민수는 다시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스팀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고 갓 내린 커피의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미움 대신 감사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젊은 부부가 카페에 들어와 서로에게 미소를 건네며 주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사소했지만 다정했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로 아껴주세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평생의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불을 끄기 전 민수는 창가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바쁜 하루였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엔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라벤더 향이 창가로 스며들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듯 공간을 채웠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후회가 아닌 조용한 평화만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그에게 찾아온 진짜 행복의 이름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민수의 카페 리셋은 동네의 작은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이야기를 나누며 잊고 있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요한 커피 향이 폐 깊숙이 스며들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고 라벤더 화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는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미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감사와 평화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는 펜을 놓고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이 카페가 유명하대요. 사장님 커피엔 마음이 담긴다고.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내릴 뿐입니다. 인생도 커피처럼 너무 쓰지 않게 조절해야 하니까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민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이 무너진 듯했던 시간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이 부드럽게 흐르는 커피 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용서는 완벽한 화해가 아니라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는 일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깊어가자 카페 안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수는 문을 닫기 전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그가 직접 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처는 나를 부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새롭게 빚었다. 그는 천천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에는 저녁의 바람이 불어왔고 라벤더 향이 은은히 따라왔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카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마침내 진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